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볼 거고요. 미리 켜놨어요.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일부러 안 드시더라고요. 왜냐면 밥을 먹으면 졸립다고. 그런 분이 되시고, 이제 앞에 이제 사자가 붙으신 분은 당분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네, 기어코 먹어야 돼요. 네. 네, 이제 자기만 나이 많은 게 아니라, 네, 남들도 나이 많죠. 네, 그래서 어디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30대 중반이신 분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려는데 나이 때문에 고민하는데, 들어갔는데 자기가 제일 막내더라. 네. 좀 이렇게 다 그런 주변의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끝나면 집에 간다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자료 구조만 끝나면 이제 집에 가는 거고요. 이렇게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네, 9시 돼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못 끝났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목별로 저희가 근데 오늘 데이터베이스 나가는데 한 몇 장 정도 남았는데 또 다음 주까지 또 가져가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합시다요. 이게 낫죠? 네. 싫으세요? 싫어요? 아, 차 시간. 네. 어디 살아요? 네. 막차가 몇 시에 있어요? 10시 반. 10시 반에 무슨 역이요? 사랑역까지. 10시 반까지? 그럼 여기에 몇 시에 나가야 돼요? 9시 15분. 응, 그치. 그러니까 학생 한 명만 9시 15분에 가는 거예요. 그죠? 뒷부분은 이 인터넷 강의로 그렇게 하면 되죠. 네. 나머지도 문제 되신 분은 없으시죠? 자, 말 안 할 거죠. 자, 보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대도님 옆에 분하고 친해지시고요. 오늘 앉으셨던 분이 이제 별 문제 없으시면, 옆 사람이 별 문제 없으시면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2줄씩 해가지고, 그룹 지어가지고, 내일 오시면 이제 먼저 한 5가지 정도 서로 질문하고,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고, 옆에 사람이 또 5문제 정도 질문하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진도 체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같이 앉으시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그룹이 싫으실 분 있죠. 나는 혼자 공부할 거고 그룹 절대 싫어하신 분은 이제 맨 뒷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저 끝에 2줄은 이제 그룹이 싫으신 분들. 네. 네,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공부한 것보다는 같이 공부하고 진도 맞춰서 가면 되고요. 이번 주에 할 일을 절대로 미루지 마셔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 이론적인 기초 과목, 이건 가장 기초예요. 이 기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초를 딛고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초가 안 되면 뒷부분이 점점 안 되고 또 포기하게 되는데 포기하게 될 때 옆 사람과 좀 의논하시고 또 안 되시면 저랑 또 의논하셔서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흥미가 떨어져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자료구조 과목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죠. 나하고는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안 맞아. 그럼 스킵하면 돼요. 자료구조 하죠. 자료구조 또 나랑 안 맞아. 또 스킵하면 되죠. 한 바퀴 더 돌고 나서 한번 또 보면은 이제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과목별로 별로 좀 이어진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한 과목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다음 과목 이해 안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잊어버릴까 봐 자료 구조는 좀 연습장이 많이 필요해요. 네. 연습장 조금 가져오시면 되세요. 자, 보면은 뷰라는 것은요, 이제 별로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의미를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요.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자, 여러분이 이제 테이블이, 우리 개인 정보에 관련된 테이블이 저 끝에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들어야 될 게 이름이 있고, 자, 학번이 있고, 이제 점수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 많은 테이블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게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접속을 해요. A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많은 데이터를 이 사람한테 보여주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것만 딱 골라서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점수에다가 뭐 해서 잠깐 보여주세요. 라는 게 뷰가 돼요. 그래서 뷰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원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원본이고 이제 뷰는 이 사람이 봐도 될 만한 것을 복사해서 주는 거예요. 사본이에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원본을 아무나 건들면 안 되니까 복사본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너가 맘대로 가지고 놀아. 보고 싶은 거 다 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면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고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유도되는 가상적인 테이블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과 테이블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같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가상적 테이블이다 라는 겁니다. 가짜 테이블이에요. 원본 따로 있어요. 네, 사본이에요. 네. 자,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 화면에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뷰를 통한 또 다른 뷰를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있고 여기서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 뒷자리 같은 거 숨겨서 보여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제한적 허용된 자료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주는 게 뷰다라는 거고요. 뷰는 이제 SQL 들어갈 건데요. SQL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죠. 명령어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서 create가 생성하다라는 뜻이에요. 뷰를 생성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걸로 작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뷰의 장점입니다. 사용자의 데이터 관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거고 필요한 데이터만 뷰로 정의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작업을 하려면 힘드니까 이 A라는 사람이 필요한 것들만 골라내가지고 이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뷰로 정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용이하다. 네. 자, 여러 사용자는 서로 다른 요구로서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원본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가 요구하는 거, B가 요구하는 거 다 틀릴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접근 제어를 통해서 제공하지 않은 데이터는 보안이 유지가 된다고 그죠. 여러분 주민번호가 딱 여기 있는데 주민번호 전체를 다 보여주진 않죠. 네, 앞에만 보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공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죠. 왜 제공해주지 않느냐? 보안성 유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자, 뷰의 단점은 독립적인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뷰는 한 번 정의되면 변경할 수 없어요. 이게 큰 특징이에요. 뷰는 변경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이제 얘가 뭐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원본에서 사본을 이렇게 건네주는데 그거를 다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수정하고 싶으면 그걸 제거를 하고 삭제를 하고 다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뷰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 대신 삽입, 삭제, 갱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여기서 가져올 때 뭐뭐 가져올 것이냐 그게 create거든요. 네, 한 번 가져오면 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 학번, 점수 1, 점수 1을 가져왔는데 이름, 학번, 점수 1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뷰를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 받는 거예요. 새로 create 명령어로 다시 뷰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뷰에서 가장 큰 특징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조 변경할 수 없어요. 구조 변경하는 명령어가 그죠? 아직 안 나왔죠. 하여튼 삽입, 삭제, 갱신은 가능해요. 네, 그런데 변경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삽입, 삭제, 갱신은 가능하지만 구조 변경 안 됩니다. 자, 뷰 정의문 보세요. 뷰 정의문. 네. create view예요. create view.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테이블을 만들겠다 그러면 create 테이블 하면 되는 것이고 뷰를 만들겠다 그러면 create view하고 뒤에가 뭘 붙이냐면 뷰에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어떤 이름으로 가져올 거냐. 그러니까 이름, 학번, 점수 1을 가져와서 어떤 이름으로 쓸 거냐. 그래서 create view 하고 나서 이름 잡아주고 뷰 전체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뭐뭐 가져올 건지. 그러면 그 밑에 영어를 보세요. create view, 광주 고객, 성명, 전화번호 이렇게 써졌죠. 거기까지만 해석을 해보세요. 자, 광주 고객이란 뷰를 생성하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속에는 뭐를 집어넣겠다?
성명과 전화번호를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명하고 전화번호만 가져와서 강주 고객이라는 뷰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조건이에요. as select인데요. select from where가 이제 또 나올 건데요. 예, select from where는 뭐냐면 성명과 전화번호라는 속성을 검색해 주세요 라는 거고요. 네, from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where 주소는 광주시인 것입니다. 네, select 문장은 바로 SQL에서 두게 될 거고 거기서 create view만 한 번 더 살펴보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뷰를 삭제하는 문장인데요. 알터문을 사용해서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네, 데이터베이스 SQL 언어 중에서 알터라는 게 있는데 알터는 이제 구조를 변경하는 명령문이에요. 자, create가 뭐였어요? 생성하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알터로서 구조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네. 구조 변경을 우리가 뷰에서 못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터라는 명령어는 뷰에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드롭이 있습니다. 네, 드롭은 뭐냐면 삭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드롭은 삭제입니다. 삭제. 네. 드롭은 삭제. 뷰를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드롭하고 나서 옆에다가 삭제하고자 하는 뷰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드롭 뷰하고 뷰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create는 생성이었어요. alter는 못 써요. 드롭은 삭제였어요. 그런데 삭제를 할 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테이블 단위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또 이 테이블에서 또 연결해서 쓰는 게 있겠죠? 또 이 테이블에서 또 연결해서 쓰는 거. 연결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테이블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 그럼 얘네들은 어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테이블이 중간에 삭제가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삭제를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3번, 4번을 보세요. 삭제 뒤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리스트릭이 있고 캐시케이드가 있어요. 자, 리스트릭은 뭐냐면 이 뷰를 다른 곳에서 참조를 하고 있으면 삭제를 하지 마세요. 이 명령어 실행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스트릭은 다른 곳에서 참조하고 있으면 그 뷰는 삭제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삭제 마세요. 그 다음에 캐시케이드는 뭐냐면 상관하지 말고 그냥 다른 곳에서 테이블을 참조하더라도 그냥 다 지워라. 그 소리예요. 지워라. 되겠죠? 그래서 3, 4번은 기억을 하세요. 삭제를 할 때 리스트릭은 삭제를 취소하는 거예요. 참조되고 있으면 그 테이블을 다른 데서 참조하고 있으면 삭제를 취소하세요. 캐시케이드는 그냥 개의치 말고 다 삭제하세요. 네. 그래서 5번을 해석을 해보세요. 드롭 뷰 강주 고객. 강주 고객이란 뷰를 삭제를 할 건데 리스트릭이 붙었네요. 다른 곳에서 얘를 참조하고 있으면 삭제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뷰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뷰란 무엇이다. 가상적인 보여주기 위한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터문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리스트릭, 캐시케이드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용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DBMS가 이제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생성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중간체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시스템 카탈로그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뭘 할 때 카탈로그 좀 보여주세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료사전이다. 네, 4번에 보면 자료사전이다. 또 다른 말로는 메타데이터다. 다 같은 내용이다. 시스템 카탈로그다. 자료사전이다. 메타데이터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카탈로그는 어떤 순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삽입, 삭제, 갱신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 매체로 나오는 데이터의 내용들을, 정보를 우리는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종류를 보세요. 이것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앞에 다 시스템자 할 때 시스템의 약자 SYS가 다 붙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보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정보냐라는 거죠. 어떤 정보. 첫 번째 sys 테이블 하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테이블 써졌으니까 뭐겠습니까? 테이블에 대한 정보다, 그죠?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컬럼이 뭐예요? 열이죠, 열. 네, 로가 있고 컬럼이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얘는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예요? 컬럼이라고 하는 거죠, 컬럼. 그 다음에 이거를 이 한 줄을 뭐라 그래요? 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과 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컬럼, 시스 컬럼이잖아요. 그래서 열에 대한 정보입니다. 열 중심으로 저장을 한다. 자, 3번에 인덱스가 붙었죠. 뒤에 인덱스. 인덱스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한다. 인덱스가 뭐죠? 인덱스? 그죠? 인덱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책에 보면은 맨 앞에 있는 목차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목차를 보고 이 제목은 뭐 몇 페이지예요? 그럼 이 페이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인덱스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책의 목차 종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sys 뷰 하면 뷰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는 테이블이다라는 거죠. 다음에 5번은 이제 테이블에 대한 권한사항. 네, 테이블에 대한 권한사항. 네, 6번은 속성에 대한 권한사항. 자, 7번은 기본 테이블과 뷰 간의 종속 관계를 저장하는 것. 8번에 유저가 나왔죠? 사용자의 등급을 저장하는 테이블. 참조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트랜잭션은 뭐냐면 수행하는 단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어떤 하나의 단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A 더하기 B 곱하기 2 하면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하잖아요. 이런 처리하는 하나의 단위다. 연산의 단위다. 그거를 이제 트랜잭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어느 하나의 상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트랜잭션에 대한 정의를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업 수행의 논리적인 단위다.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의 단위를 우리는 용어상으로 트랜잭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트랜잭션. 네. 네, 그래서 다 단위예요. 연산의 단위. 한 번에 수행되어야 할 하나의 연산의 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트랜잭션이 지켜야 될 특징이 있어요. ACID다라고 적어져 있죠. 첫 글자를 따가지고 우리 트랜잭션의 특성은 ACID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성입니다. 원자성. 여러분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트랜잭션의 성질, 특성, ACID는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각종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A는 원자성인데요. 네. 네, 아토미시티. 네. 오타죠? 네. 제대로 써져 있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트랜잭션은 완벽하게 수행되거나 전혀 실행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원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왜 문제가 되냐면은요. 실행하려면 완벽하게 실행을 하고 안 되려면 아예 처음으로 되돌아가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네. 자, A라는 자료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A 더하기 2 곱하기 2 이걸 수행을 해서 다시 A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런데 여기를 수행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프로그램 멈추겠죠?
그러면 A의 원래값이 10이었는데 이거를 12로 하다가 여기서 오류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값, 얘를 하나도 수행하지 말고 원래값 10으로 내비둬라라는 거예요. 이게 원자성이에요. 수행하려면 끝까지 오류가 없이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오류가 발생이 됐으면 그냥 원래값 내비둬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때 완벽하게 수행이 됐어요 라고 알려주는 명령어가 있을 거고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라고 알려주는 명령어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뒤쪽에 나오고요. 하여튼 이게 원자성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종류도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결도 시켜줘야지 돼요. 자, 일관성이다. 트랜잭션 수행한 후에 일관성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다 계산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은 100점까지만 나와줘야 되는데 어찌어찌 연산을 하다가 국어 점수를 연산을 했는데 연산 수행한 다음에 국어 점수가 120점이 나왔다. 이건 위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자, 세 번째는 격리성입니다. 트랜잭션이 실행 연산의 중간 결과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어야지 되겠죠. 즉, 트랜잭션에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내가 여기서 A 값이 10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을 해서 A가 곱하기 2를 하면 왜 12가 되죠? 20이었죠. 자, 20이 되고 그 다음 연산을 수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A를 참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10을 가져가요? 20을 가져가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가 연산에 참여할 때는 다른 사람이 A를 참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격리성이다. 그죠? 격리성.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트랜잭션이 이제 잘 끝났어요. 성공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그 값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게 영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각각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영어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특히나 그 영속성, ACID 사람들이 첫 글자만 외우니까 뒷자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를 넣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출제자도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허리를 찌르는 문제가 항상 한두 문제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트랜잭션의 연산에서 커밋과 롤백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거죠.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실패했어요. 두 개의 명령입니다. 커밋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성공적으로 종료했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커밋이에요. 커밋. 자, 실패했어요. 롤백. 백은 뭐예요? 돌아가세요. 그거죠. 실패했으니까 원래 값으로 되돌려주세요. 라는 게 롤백이라는 명령어예요. 그죠? 네, 두 개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트랜잭션에 대한 명령어. 네. 자, 연습 문제 가겠습니다. 네. 1번 정규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A가 A, B 출제되었던 문제이죠. 네. 자, A, B가 C와 D를 가리키는데 이게 기본키다 그거죠. A, B가 합해서 기본키가 돼가지고 C라는 속성도 가리키고 D라는 속성도 가리켜요. 근데 기본키 중에 하나인 B 하나만 가지고도 C를 가리킬 수 있네요. 이게 무슨 종속이죠? 부분함수 종속이죠. 부분함수 종속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 2, 3, 4 외우셨어요? 네. 그죠? 도메인. 그죠? 부분함수 종속, 이행적 함수 종속,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 그 다음에 뭐죠? 다치 종속, 그 다음에 조인 종속. 이렇게요. 이 부분, 이거다 그거죠. 이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규형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1 정규형이다 그거죠. 예, 그래서 1 정규형이에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자, 또 이걸 보면 되죠. B가 C를 가리키는데 C가 D를 가리켜요.
B가 C를 가리키고 만족하고 C가 D를 만족해요. 이게 이행적 함수 종속이죠. 이게 뭐죠? 이행적 함수 종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3정규형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차피 이거를 만족하지 못했으니까 1정규형이 되는 건 맞죠. 이렇게요. 네, 또 이것도 남아있다 그거죠. 여기에서는 부분적 함수 종속 남아있죠. 이행적 함수 종속 남아있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에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을 정규화를 합니다.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자, 중복을 제거한다, 종속을 제거한다, 관계를 고려한다, 관계를 고려한다. 자, 뭐가 문제가 되나요? 자, 일단은 중복 제거, 종속 제거인데 3번과 4번을 보면 3번에서는 속성들 간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다음에 4번은 투플들 간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뭐가 맞아요? 우리는 항상 테이블에서 투플 간의 관계는 없어요. 네, 이 투플은 뭐예요? 단지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 속성과 어떤 여기서 A, B, C, D가 다 뭘 의미해요? 다 속성이죠. 네, A라는 속성, B라는 속성 이런 속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런 투플들, 데이터들하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다. 그죠? 관련이 없는 것은. 네. 자, 3번입니다. 트랜지션의 특징, 틀린 것은 AC, ID인지 일단 확인을 해보세요. AC, ID 일단 맞죠? 자, A, 원자성, 완전히 수행되거나 전혀 수행되지 않아야 된다. 2번, 일관성, 유지돼야 된다. 3번, 네, 고립성, 네, 다른 트랜지션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된다. 하여튼 영어가 맞죠? 네. 4번에 완료한 트랜지션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가해진 변경은 어떠한 고장에도 손실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종속성이다. 종속성이 아니라 뭐 있어요? 영속성이 있죠. 네, 유지돼야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그 값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4번 갑니다. 네, 릴레이션 R에 존재하는 조인 종속성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조인 종속성 하면 뭐예요? 5정규형이죠. 조인 종속성이란 말이 나오면 5정규형.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슈퍼키가 있다 그랬죠? 그럼 슈퍼키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 줘야 돼요? 뭐가 생각나세요? 세 글자? 유일성이 생각나야죠? 유일성. 유일성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2번의 후보키부터는 유일성, 최소성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선택된 거예요. 네. 4번의 2개 이상의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것을 뭐라 그래요? 대체키라고 하는 거죠. 4번이다. 자, 6번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외래키와 참조 무결성입니다. 외래키는 기본키가 될 수 없다? 상관없어요. 외래키로 할 수 없는 게 뭐 있어요? 외래키가 되면 안 되는 거. 뭐는 될 수 없죠? 될 수 없는 거 없어요. 다 돼요. 네, 외래키 못 되는 거 없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참조한 외래키와 참조된 기본키는 반드시 동일한 도메인을 가질 필요는 없다. 반드시 동일한 도메인을 가져야 되고 이름은 상관없다 거죠. 이름은 틀려도 속성에 대한 이름은 틀려도 상관이 없지만 들어가는 도메인의 내용은 같아야 된다. 자, 외래키 값은 참조된 릴레이션의 애트리뷰, 속성에 존재하는 값이거나 또는 널값이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참조 무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조 무결성 하면 외래키와 관련된 거. 개체 무결성 하면 무슨 키랑 관련된 거요? 학생 맞추면 내가 일찍 보내줄게. 개체 무결성 무슨 키요? 외래키 아니면 뭐 있어요? 기본키가 있죠. 네, 기본키. 개체 무결성 하면 기본키. 네. 자, 참조 무결성은 릴레이션의 투표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거다. 릴레이션에서 투표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키는 무슨 키예요? 유일한 거. 뭐 있죠? 기본키죠. 기본키. 네. 자, 이제 챕터 4. 네, SQL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은 이제 계속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고요.
SQL에서 한 문제, 관계대수에서 한 문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대수는 이제 한 문제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요. 네, SQL은 한 문제 나오는데요. 쉽게 나왔어요. 쉽게. 네, 근데 이제 범위가 이제 많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항상 프로그램 언어 쪽에서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오죠. C 언어에서도 딱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한 문제를 위해서 C 언어에서 문법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네. SQL, 네, C 언어에 비해서 SQL은 명령어는 정말 몇 개 안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딱 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SQL은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아까 그 많은 테이블 중에서 이름 가져오세요. 뭐 전화번호 가져오세요. 그 명령어를 어떻게 내릴 거냐 그거죠.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 사는 40세 이상의 남자 좀 출력해 주세요. 어떤 명령어를 내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쪽을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여러 윈도우 세대잖아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 됐죠. 근데 SQL은 명령어를 다 쳐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를 모르면 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SQL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아주 고급지게는 이제 안 들어가고 기본적인 이제 명령어를 우리가 익혀주면 되겠고요. 명령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크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정의, 조작, 제어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외워야죠. 네. 자, SQL에서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될 거예요. DML, DCL 이렇게요. 네. 자, 첫 글자는 D고요. 끝 글자는 L이에요. 첫 글자 D는 뭐겠습니까? 그죠? 데이터라는 뜻이겠죠? 끝에 있는 L은 뭐겠습니까? 랭귀지, 언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랭귀지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데이터 랭귀지죠. 가운데 것만 틀리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요. 됐죠? 네. 네. 자, 첫 번째 보면 정의어. 네, 그 39쪽 보시면 돼요. 39쪽에 맨 위에 종류 나와 있죠. 박스 안에 종류 나와 있죠. 네, 그걸 일단 기억을 해줘. 그걸 먼저 외워줘야 돼요. 이거는 D가 define, 정의하다라는 뜻이죠. 정의어.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영어로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용어를 매치를 시켜줘야 돼요. M은 manipulation, 매니저 생각해주면 돼요. 조작하다. 네, 이것저것 검색하고 막 그런 거예요. 조작어예요. 조작어. 네, 조작어. 그 다음에 C가 뭐냐면 컨트롤. 컨트롤, 우리가 컨트롤한다, 제어한다. 제어어가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일단 세 개를 구분해주고 한국말로 기억을 해주고요. 정의어에는요. 종류를 보세요. 네, 정의어의 종류는 딱 세 개 있어요. 딱 세 개. 세 개밖에 없어요. 자, 그 세 개를 외우세요. 네, 뭐 있어요? 네, create. 자, alter. 네, drop.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네, 이거 세 개의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나온다면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또는 정의어가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DDL에 속하는 거 create, alter, drop 세 개를 기억을 해주세요. 네, 세 개. 됐죠? 자, 세 개밖에 없어요. 정의어에는 세 개밖에 없어요. 네, 조작어에는 네 개밖에 없어요. 네, 네 개. 자, 삽입, 삭제, 갱신, 검색. 네, 삽입이 뭐겠습니까? 네, insert, 삽입하다. 네, 삽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삭제가 있겠죠. delete. 네, update, 갱신하다, update. 그 다음에 검색할 때, 찾을 때, select.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밖에 없어요. 네 개. 네. 그 다음에 제어의 종류에는 또 네 가지가 있네요. 네, 제어의 종류. 네, commit. 자, rollback. 아까 commit과 rollback은 나왔었죠. 네, commit, rollback. 그 다음에 grant. 네, grant가 있고 하나 뭐 있어요? revoke. 그죠?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왜 넘기세요, 책을? 여기 첫 페이지 있지 않아요? 안 넘기세요. 네, 넘겨보세요. 첫 페이지 봐보세요. 여기 있지, 여기. 아니, 맞죠? 네. 일단 종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책장을 많은 분들이 넘겨서 지금 저랑 인쇄물이 틀린가. 그죠? 네, 다 있죠. 일단 종류를 외우세요. 그 종류. 네, 그죠? 학생 찾았죠? 네. 자, 네. 됐죠? 이거 종류 외우세요. 그래서, 자, 크리에이트 생성, 변경, 드롭 삭제입니다. 네. 삽입, 삭제, 갱신, 검색. 그죠? 네, 커밋, 롤백.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실패했어요. 네,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권한 취소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일단 종류를 기억을 해주고요.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종류를 물어보는 게 있고요. 세부적인 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이제 셀렉트예요. 네. 셀렉트가 뭐냐면 검색이에요.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해주려면 이것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셀렉트 명령어에서 셀렉트 명령어 일단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SQL은 다른 언어에 비해서 간단하다라고 그래요. 이게 명령어가 다다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는 거죠. C언어 생각을 해보세요. C언어 명령 얼마나 많아요? 그것에 비하면 이제 작은 거죠. 근데 또 사용할 때는 또 복잡하게 사용이 되죠. 자, 크리에이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정의어 중에서 크리에이트는 생성하는 거죠. 생성. 네, 테이블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테이블 구축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뭐뭐 가져올 건지. 자, 이름 가져오세요. 번호 가져오세요. 이게 이제 크리에이트예요. 그럼 테이블의 이름은 뭘로 할 거예요? 내가 학생이라는 테이블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 테이블 이름 잡아야죠. 이런 속성들 이름 잡아야죠. 그게 이제 여기가 있죠. 크리에이트. 자, 이게 여러분 제가 똑같아요. 네,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름. 내가 학생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속성을 가져오겠다 해가지고 가로 열고 하고 나서 속성들을 다 나열하는 거죠. 이런 속성을 만들겠다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뭘 잡아주냐면 나는 기본키를 뭘로 하겠다. 예,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 옆에다가 속성 이름을 잡는 거예요. 나는 번호를 기본키로 하겠다. 그럼 프라이머리 키, 번호 이렇게 잡는 거죠. 이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유니크는 뭐냐면 대체키예요. 유니크 뒤에는 대체키는 뭘로 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포린키, 외래키는 뭘로 할 것이다. 없으면 안 적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리디파인스, 어떤 테이블을 참조하겠다. 네.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 있으면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 2, 3, 4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사용 예를 보세요. 사용 예. 자, 사용 예 보시면 네. 이걸 이제 해석할 수 있으면 되세요. 네.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학생이에요. 학생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속성들이 뭐뭐가 들어가냐면 학번과 이름과 전공이 들어갑니다. 라고 됐죠? 그러면 학번은 문자로 할 거예요? 숫자로 할 거예요? 네. 자, 얘는 문자로 한대요. 캐릭터. 약자 CHAR이 문자라는 뜻이죠. 학번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올 건데 문자로 6글자 들어오도록 할 거예요. 이름이라는 속성은요. 문자 형태, 캐릭터 문자 형태로 10글자가 들어오게 할 거고요. 난, 널이라고 적어져 있네요. 자, 널이 뭐였죠? 비어있는 거죠. 난, 널이니까 널이 되면 안 돼요. 네, 이름은 절대로 비워둘 수 없어요. 난, 널 이렇게요. 다음에 전공이라는 속성은 문자 형태로 10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있어서 기본키는 학번으로 내가 정하겠습니다. 대체키는 이름이라는 속성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크리에이트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알터가 뭐였죠? 알터?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면은 alter 테이블 하고 나서 중간에 뭐뭐를 집어넣을 수가 있냐면 add 넣을 수 있고요. alter 넣을 수 있고 drop 넣을 수 있죠. 자, add는 추가하고자 할 때인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제가 테이블을
뭐 이름과 번호를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를 더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저 데이터베이스 가가지고 주소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미 create로 명령어가 끝났는데 이 주소를 또 하나 추가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럴 때 구조 변경을 하는 거죠. alter를 딱 쓰고 나서 add를 쓰는 거예요. add 주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add 뒤에다가 추가할 속성을 넣어주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예제를 보고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lter에 대한 예제를 한번 봐보세요. 네. 자, alter 테이블 학생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겠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겠는데 학생 테이블에다가 전화번호를 추가해 주세요. 근데 전화번호는 캐릭터 문자 형태로 15글자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는 뭐냐면 자, 학생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을 하는데 네, 주소를 변경하는 거죠. 네, 주소가 기본값으로 set default예요. 기본값으로 서울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주소의 기본값을 서울시로 변경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의 주소를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여러분 주소 다 입력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다 거의가 90%가 서울시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입력할 때마다 서울시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면, 데이터베이스 열면 서울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 아닌 사람만 고치면 일이 더 빨라지겠죠. 그럴 때 이걸 쓰는 거죠. set default 서울시, 주소의 기본값을 서울시로 해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롭입니다. 드롭은 삭제예요, 삭제. 근데 뭐를 삭제하느냐? 속성을 삭제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정의어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번호, 주소를 이제 가져왔어요. create 명령어로 다 가져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주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소라는 속성을 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빼고. 그럴 때 이제 drop 명령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alter 테이블 학생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데 주소라는 속성을 없애주세요. drop 주소 하는 거죠. 네, 주소 속성을 없애주세요. 이럴 때 쓰는 게 alter 명령어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드롭인데요. 이거는 여기서 쓰는 드롭은 어떠세요? 주소라는 속성을 제거한 거였죠. 여기서 쓰는 드롭은 뭐죠? 드롭 테이블 하면 테이블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 다 썼어요. 학생 테이블에서 이런 속성을 나열을 했는데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통째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드롭 네, 하거나 드롭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인 거죠. 자, 여기 테이블을 지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랬죠? 참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 혼자 놀면 좋은데 얘네들을 참조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캐시케이드와 리스트릭을 추가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캐시케이드는 참조하는 모든 테이블이 있어도 그냥 제거해라. 리스트릭은 다른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을 참조를 하면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조작어 들어갑니다. 네. 조작어가 제일 중요해요. 크리에이트보다는. 네. 조작어는 일단 4개가 있습니다. 삽입, 삭제, 갱신, 검색. 그죠? 자, 셀렉트가 제일 중요해요. 네, 셀렉트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보는데요. 인서트가 튜플을 삽입하는 거죠. 이제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구조 끝났어요. 속성들에 대한 건 이제 크리에이트로서 끝난 거고 이제 이런 튜플들에 관련된 거죠. 이런 튜플들을 추가할 거냐, 삭제할 거냐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인서트가 삽입이라 그랬죠. 해당되는 이제 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테이블에다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전입이겠네요. 학생 테이블이니까. 어떤 학생이 새로 우리 학교에 왔어요. 여기다가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그럴 때 인서트 명령어를 써요. 그런데 인서트 명령어를 쓸 때는 뒤에가 항상 뭐가 와야 돼요? into가 와야 돼요. 다른 게 오면 안 돼요. 네, 영어 전치사처럼 인서트 뒤에는 항상 into가 와야 돼요. insert into. 네. 네, 그래서 insert into를 그냥 한꺼번에 외우면 돼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이에요. 됐죠? 네.
그래서 이 테이블에다가 뭔가를 추가해 주세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학생 테이블에 뭔가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insert into 학생이 되겠죠. 그럼 뭘 삽입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열해 줘야 되죠. 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요. 10번이고요. 서울시에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줘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 얘를 그냥 보세요. 얘. 네, 얘를 보시면 자, insert into. 자, 여기 한꺼번에 있죠? 학생 테이블에 뭔가 sab입을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뭐 삽입해요? values. value가 값이라는 뜻이죠? values하고 가로 열고 얘네들을 다 적어요. 네, 학생 테이블에 홍길동, 컴퓨터, 서울이라는 속성을 순서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속성들을.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 것 같아요? 네. 자, 얘는 속성 이름을 안 적어줬죠. 얘는 속성 이름을 적어준 거죠. 학생 테이블에 이름이라는 속성과 수강료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속성이 있을 거고 또 다른 속성도 많이 있는데 수강료라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름이라는 속성과 수강료라는 속성에다가 값 좀 넣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값을 넣을까요? 이름에다는 홍길동을 넣어주고요. 수강료에다는 120을 넣어주세요. 수강료가 120만 원일까요? 네. 하여튼 그걸 추가하시오. 삽입하시오. 네. 이건 조금 더 복잡해지죠. 네. 자, 점점 복잡해지죠? 자, 일단 insert into를 찾아요. 이렇게요. 수강 정보 테이블에다가 이름, 과목, 수강료라는 속성에다가 뭔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거요. 그래서 이름, 과목, 수강료라는 속성에다가 뭔가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봤더니 select from where가 있죠. 여기 select 문장이 먼저 나왔네요. select는 검색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게 이제 테이블 이름이에요. 이게 테이블 이름. 네. 학생 테이블에서 자, where가 조건이에요. 주소가 서울인 걸 찾으시오. 네. 다른 테이블인 거예요. 다른 테이블, 학생 테이블에서 주소가 서울인 걸 찾으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에 이름, 과목, 수강료를 여기다가 넣으세요. 라는 거예요. 학생 테이블은 다른 테이블에서 주소가 서울인 걸 찾아가지고 그것들의 이름, 과목, 수강료를 순서대로 여기다가 추가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insert 삽입입니다.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제 delete 갑시다. 네, delete는 뭐예요? 삭제예요. 삭제. 지워주세요. 조건에 만족한 걸 지워주세요. 자, insert는 뒤에 뭐가 나왔어요? into가 나왔어요. 똑같이 I자로 시작하는 into가 나왔어요. delete는 뒤에가 뭐가 나오게 돼 있냐면 from이 나와요. delete from. 네. 자, 여기서 삭제는 뭐죠? tuple을 삭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롭은 뭐였죠? 드롭은 뭘 지워요? 속성을 지우거나 테이블을 통째로 지우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delete는 뭐를 지우는 거예요? 이런 튜플을 지우는 거예요. 자, 우리 반 학생의 명단이 있는데 한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어요. 그럼 이 명단을 지워야 되겠죠?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delete예요. 자, delete 뒤에는 뭐가 나온다? from이 나온다. 그래서 delete from 학생 where 과목은 컴퓨터 찾아보세요. 네, 그건 뭐예요? 네, delete from 학생이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where는 조건이에요. 과목이 컴퓨터인 것들은 다 삭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목이 컴퓨터인 걸 찾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지우고 이 투플을 통째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 투플도 통째로 지워버리는 거죠. 네.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업데이트가 있죠. 자, 업데이트는 뭐냐면 변경해 주는 거야. 업데이트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셋이 나와요. 업데이트 셋이에요. 근데 업데이트하고 테이블 이름 쓰고 셋 쓰고 이제 속성명 쓰고 그 다음에 where는 조건이에요. 조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자, where는 항상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네, 예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자, 업데이트 학생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죠? 학생 테이블에서 학생 테이블을 뭔가 조작하겠다 그거죠? 자, 셋이 나왔어요. 업데이트하고 셋은 짝꿍이에요.
업데이트가 나오면 항상 셋은 나와줘야 돼요. 수강 과목이 수강 과목이 컴퓨터인 걸 수강 과목을 컴퓨터로 고쳐주세요. 자, 셋 뒤에는 고칠 내용이고요. where는 조건이에요. 네, 네, 이게 조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홍길동을 찾아요. 그럼 찾았죠. 그럼 그 사람이 수강한 과목이 컴퓨터로 고쳐달라 그거죠. 다른 과목을 수강하고 있나 보죠. 수강 과목을 컴퓨터로 고쳐주세요.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조건이죠. 학생 테이블에서 수강 과목이 컴퓨터인 걸 찾아요. 그래가지고 수강료를 바꾸는 거예요. 10,000을 더하라는 거예요. 수강료가 10,000원이 인상되었다라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업데이트 명령어가 돼요. 네, 자, 셀렉트 명령어입니다. 셀렉트는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이제 많은 것들인데요. 일단은 select from where를 외우세요. 기본 구조입니다. select from where, 검색해 주세요 라는 건데요. select from where예요. 이렇게요. 자, select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속성이 나와요. 속성이 여러 개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렇게 여러 개죠. 쉼표로서 구분하는 거예요. 네. 다음에 from 뒤에가 테이블 이름이에요. 자, where는 조건이에요. 일단 3개로만 구성이 돼요. 이렇게요. 기본 구조가 select from where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select 뒤에는 써지게 있는 게 뭘 의미해요? select 뒤에가 속성이에요. 속성. 그죠? 속성. 그다음 from 뒤에는요. 테이블 이름이에요. 자, where 뒤에는요. 조건이에요. 자, 그 조건에 만족한 것들을 좀 검색해 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네. 자,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order by는요. 정렬해 주세요. 정렬해서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정렬. order by는 내가 정렬해서 안 볼 거면 어때요?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select from where까지가 기본이고 내가 정렬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order by를 더 쓰면 돼요. 정렬인데 그럼 여러분이 정렬은 2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정렬 있어요? 네, 그죠. 정렬. 네. 네. 오름차순 정렬이 있고요. 내림차순 정렬이 있어요. 네. 자, 오름차순은 이제 계단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오름차순. ascending sort예요. 첫 글자 ASC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기억에서 히읗 순서죠. 1에서 100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숫자가 점점 커지는 순서예요. 자, 내림차순은 첫 글자 이제 DESC를 생각을 해주면 돼. descending sort. 그래가지고 아주 높은 값에서 값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읗에서 이것의 반대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아주 큰 점수에서 작은 점수, 그죠? Z에서 A 순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내림차순이죠. 우리가 보통 성적 처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요? 누가 1등이에요? 높은 점수가 1등이죠. 그러니까 거의가 이런 내림차순 방식을 채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박태환 생각을 해보세요. 박태환의 수영대회 같은 건 어때요?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짧은 게 1등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오름차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정렬을 해서 보여주는데, order by, 정렬해서 보여주는데, 그럼 무슨 순서대로 뭘 가지고 정렬할 거예요? 이름 순서대로 할 수 있겠죠? 또는 점수 순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정렬을 할 거냐 적고요. 그 옆에다가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을 할 것인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 해빙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묶어야 돼요. 얘는 같이 다녀요. 해빙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룹 바이는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원들의 명단이 있는데 부서별로 묶어주세요. 인사붓기를 묶어주는 거죠. 네.
또는 반별로 묶어주세요. 그럴 때 그룹 바이 지는 거, 그룹 바이. 근데 그룹에다가 어떤 조건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having이라는 것을 써요. 이 having이라는 것은 그룹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룹에서만. 네. 됐죠? 그룹에다 조건을 줄 때는 having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lect 문장에서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룹 함수를 보세요. 그룹에서 쓸 수 있는 함수. 네, 5개밖에 없어요. 5개. 네. 자, count는 개수 구하는 거예요. 몇 명이냐, 개수. sum은 합계예요. avg는 평균이에요. 네, max는 최대값이에요. 자, min은 최소값이에요. 자, 가끔 우리가 sum이죠. 합sum이 뭐였어요? 합계였어요. 자, TOT라고 쓰면 어때요? 안 돼요. 그죠? 다음 중 함수 둘 중에서 틀린 것은 해가지고 합계는 TOT, 토탈의 약자 TOT예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네, 합계는 sum이에요. 자, 네, 자, 예제 문제 첫 번째 것만 보세요. 자, 그 예제를 한번 잘 보시고 그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예제를 한번 넣어 봤어요. 자, 이 테이블이 2개가 있어요. 이 문장을 수행을 했어요. 그럼 출력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예제 첫 번째를 보면 사원 테이블에서 모든 투플을 검색하시오 그랬죠? 자, 이 명령어들이 다 똑같아요. 실행 결과는 다 똑같아요. 다 모든 투플들을 검색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정보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정보를 표시할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자, 보세요. 셀렉트 뒤에는 원래 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속성명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모든 속성을 다 표시할 때는 뭐를 적어요? 별을 적는 거예요. 별. 키보드에서 Shift 8, 별. 그죠? 네. 사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사원점별. 이렇게 점을 적는 거죠. 네, 사원점별. 이렇게 되어 있잖아. 사원 테이블, 이건 테이블 이름이에요. 사원 테이블에 있는 모든 속성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적어도 된다. 별 하나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은 1번처럼 적을래요? 2번처럼 적을래요? 1번처럼 적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1번처럼 적어요. 근데 2번처럼 적어도 문법에 위배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이름, 부서, 생일, 주소. 자, 이름, 부서, 생일, 주소, 급여. 속성들 다 썼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속성 표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직접 적어도 된다 그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테이블 이름을 앞에다 다 썼어요. 일일이. 사원에 있는 이름, 사원에 있는 부서, 사원에 있는 생일, 사원에 있는 주소, 사원에 있는 급여.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물론 사람들은 프로그램 짤 때 어떠세요? 1번 방법을 제일 쓰겠죠. 근데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다. 결과는 같아요. 네, 이렇게요. 네. 난 특이하게 살래요.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남들과 난 틀려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SQL은요. 맨 끝에가 세미콜론으로 끝나요. 세미콜론 그냥 붙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문장 맨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네. 자,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 10분 쉬겠습니다.